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제 취업에 좀 자신이 붙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듣기만 하면 효과가 많지 않을 거고요. 제가 가이드해준 빅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검색어를 자기에 해당되는 걸 열심히 찾아서 하고, 내 인생 몇막 몇 장도 실제적으로 써서 그걸 써놔서 잘 보관하고 기업 분석한 다음에 이게 닫죠. 닫아서 소리 나지. 여기 안으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줄을 안쪽으로 하면 돼. 아니면 얘를 바깥쪽으로 뺄까요? 그래. 옛날에 취재해서 그냥 그 줄 때문에 다 망가진. 여기 모니터링 하면서 하니까 그렇지. 나는 안 하고 취재 다 해갖고 왔는데 다 날라가. 알겠습니다. 큐. 네, 안녕하세요. 취업 희망하는 여러분 꼭 취업되세요. 요번에 제 강의 조금 들으면서 준비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강의를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만 들으면 아마 효과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다 본인이 실천하고 방법을 찾아 나갔을 때 취업으로 될 거고요. 이제 끝강의니까 제가 한번 다시 복습해서 말씀드리면 내 인생 몇막 몇 장 이거를 써서 여러분들이 장을 보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장을 봐서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재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몇막 몇 장은 성장 배경을 쓰게 되는 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쓸 때 아르바이트를 했다든가 봉사를 했다든가 군대에서 경력을 쌓다든가 군대 생활에서는 어느 직책이든 맡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바로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와 취업 후 포부를 뺀 나머지를 쓰는 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도전하고 싶은 직업은 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잘못 찾아 들어갔다가는 한참 가다가 유턴해서 길을 다시 찾았을 때 그런 방황의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도전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 직업을 분석을 한 다음에는 그 해당되는 직장을 또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런 걸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PPT를 만드세요. 그래서 분석 자료를 만들고 분석표를 정확하게 만들어 갖고 정말 내가 원하는 직업은 뭐고 내가 꼭 가고자 하는 직장은 어딘지를 파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파악한 회사의 인재상, 기업 철학, 기업에 대한 아주 무궁무진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강의의 포인트인 빅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 빅데이터 마이닝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키워드, 회사명으로 분석하고요. 그 회사 사장 대표 이름으로 분석하고 산업 분야로 분석하고 또 거기에서 읽으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단어로 분석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해당된 내용을 지원 동기에 쓰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에다가 제가 취업을 한 다음에 노력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완전히 학원을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취업하는 사람으로선 적절한 지원 동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박사 논문을 쓰는 정도의 열정을 갖고 그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력서는 30개 정도를 내세요. 그렇지만 30개를 내는데 무성의한 이력서가 아니라 정조준을 해서 그 회사에 딱 적합한 내용으로 30개를 내서 하나 떨어지면 또 채워서 30개.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분명히 제 강의를 들은 후에 2, 3개월 안에 꼭 합격을 할 겁니다. 한 개 쓰고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한 개를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2월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2월 상품은 덤핑 상품이라는 거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이드한 대로 잘 내서 합격했어요. 아까 그 오릭스 지원한 학생이 합격 통지 받고 저한테 어떻게 면접을 할까요? 라고 해서 질문을 보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면접도 그 기업 분석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업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면접의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수많은 면접에 대한 이해를 알 필요가 없고 압박 면접만 하시면 돼요. 1대1 면접, 집단 면접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건 회사 사정에 따라서 지원자가 많지 않을 때는 1대1 면접이 가능하고요.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차피 몇 명씩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스트레스를 주고 또한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압박 면접입니다. 압박 면접. 압박 면접은 뭐 그 단어에서 나오듯이 지원자를 일부러 긴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원자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말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과연 핸디캡은 뭔지 약점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쓴 내용이 정직한 내용인지 또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떤 자제력과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는지 이런 등등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압박 면접을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할 때 그러면은 과연 어떤 질문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다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질문의 요소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쓰는 것과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뭘 하냐면 나에게 면접 기회가 왔을 때 이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왜 그 회사는 다니다 그만뒀죠? 뭐 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는 뭐죠? 유럽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뭐가 달라졌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안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읽고 거기에서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력 사은품이 뭔지 아세요? 뭐 이런 등등의 질문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예상 질문을 쭉 굉장히 많은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해서 할 때 다 뭐 저 무슨 학교에서 온 4학년 누구예요? 이래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시간을 그걸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하게 이렇게 자기의 그 컨셉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뭐 열정적인 이민경입니다. 또는 저는 악발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한 번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악발이 이민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노력. 자기소개서 했는데 맥없이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이러고 끝내면 그 시간은 로스 타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뭐죠? 이거 꼭 물어봐요. 이거는 뭐 어느 회사든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 두 가지 질문은. 그랬을 때 앞서서 여러분한테 서치하는 걸 알려줬죠. 페이지 1페이지만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은 거기에 같이 앉아있는 학생들, 수험생들 모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얘기하는데 나는 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이 회사의 아주 한 5년 전 얘기,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의 신경영 철학 이런 거 98년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얘기로 미투 하는데 나만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하나의 차별성 있는 경쟁력인 거예요. 거기서 바로 우리 회사 지원한 이유를 말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항법 센서 개발하는 회사가 10년 전에 개발했던 얘기를 그 학생을 찾아서 보내줬더니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했고 그 회사의 임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와 업무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 되죠.
그 다음에 이성 친구가 있는가요? 뭐 이건 재미삼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또 재미나게 자기가 반응을 하면서 그 회사의 그 면접관을 빵 터트려 갖고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그런 센스. 그러니까 긴장된 관계에서도 그러면 릴렉스 시켜놓고 지도 릴렉스 돼. 긴장 딱 풀려서 그때 하면 까불이로 변신을 했다. 이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연하게 웃길 땐 웃기고 긴장할 땐 긴장하고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력서 30통 쓰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다니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떨어지다 보면은 면접의 스킬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완전한 자기 준비가 될 때까지는 꼼짝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대충 50%, 60%밖에 안 채워졌지만 계속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해서 떨어지면 한 번 떨어졌군, 두 번 떨어졌군, 세 번 떨어졌군 이런 식으로 하면 면접의 달인이 돼요.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되고 떨어지고 온 다음에 아이 재수없어 또 떨어졌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떨어졌는지 거기에 질문과 나의 답변 나의 위크 포인트, 떨어진 이유에 대한 분석 이런 노력을 하면서 3번, 4번, 10번 떨어지면 여러분은 11번째는 당연히 합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 들어올 때는 막 벌벌 기면서 저 꼭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충성을 바치겠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상사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든다든가 이럴 때 배신감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노조에 강성 노조에 들어갈 사람인지 안 들어갈 사람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냥 당연히 저는 노조는 안 들어가죠.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보다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는 노조 가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노조 활동을 절제할 겁니다. 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 우리 산업현실이나 제가 도전하는 A기업의 기업현실이 노조로서 파업을 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어느 궤도까지 올라갈 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는 그거에만 올인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 안 가입하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그냥 형식적인 답변은 안 하는 거와 차이가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성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걸 질문했을 때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성공 체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 몇 장을 썼던 내용이 이제 실력 발휘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취해 본 경험에 대해서도 뭔가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내용을 근데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단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것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거를 두 가지씩 앞에다가 결론을 내리느냐 뒤에다가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례를 들었어요. 이럴 때 저는 뭐 이러고 저러고 저래서 노조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미괄식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결론부터 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두 가지식이에요. 그러면 노조 가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이유는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최고의 스킬은 앞에다 결론을 내고 이유를 설명하는 식의 그러면 굉장히 상대방이 봤을 적에 신뢰감이 되고 굉장히 똑똑해서 그 회사의 차세대 임원급으로 성장시킬 잠재 인력이라는 해석까지가 가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랬는데,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달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회사가 당신하고 생각이 다른 걸 요구할 때 당신은 어떻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답변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회사 일 따르죠. 이건 성의 없어요. 물론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겠죠. 제가 조직인으로서 회사가 요구하는 거를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장기적으로 그 결론이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면은 점진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도록 제가 이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의 방식을 신뢰감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여러분들을 25년, 뭐 26년, 1년, 27년 사는 사람이 한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 이외에. 그치만 회사가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모든 회사의 그 직원들이고 회사 사람들은 다 바빠요. 바빠서 이 말 저 말 말하면서 일 시키는 거 엄청 귀찮아해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았을 적에 말귀 알아듣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거 해? 그러면 네? 이래야지. 그거가 뭐죠? 이러고 질문하는 거 정말 지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은 못 뽑더라도 아르바이트나 또는 인턴을 해서 말귀 알아듣는 사람을 뽑고 싶은 게 회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어떤 아르바이트 했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저요 피자집에서도 일을 했고요, 짜장면집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 학생 아르바이트도 했고 막 이런 식의 나열을 한다고요. 그럼 그런 거보다는 제가 피자집, 커피숍, 패션 이런 다양한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고 제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이겁니다라고 거기서 적어도 업무에 대한 거 설명을 해야 돼요. 나열해서 뭐 했고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서빙이나 했고 빗자루질이나 했고 복사나 했고 심부름만 했을 것 같지만 자기가 꼼꼼히 생각하면 내가 일을 안 했어도 그 옆에 있는 그 윗사람, 거기에 상사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접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스토리로 넣어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에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뭐 했고 라고 말하는 학생들하고 엄청난 경쟁력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일이나 주말은 뭘 하고 지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도전하는 학생들 싸이월드도 들어가 보고 페북도 들어가 보고 이 사람의 정신세계, 생활태도 이거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요새 젊은 사람들 아니 왜 남의 사생활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그 기업이 산업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강성 노조로 회사를 말아먹는데 앞장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활 태도와 정신세계는 아주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휴일이나 주말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뒹굴뒹굴 노는 과정에서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었던 게 있다. 그러면 그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할때 휴일 그냥 그러죠. 그냥 집에서 있다가 이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긍정적으로 심어주려는 노력을, 열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국회에서 많은 인턴을 뽑았는데 인턴을 뽑을 때 제가 직원을 뽑거나 인턴을 뽑을 때 저는 조직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면접을 봐요. 그래서 같이 평가해서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 사람을 뽑는데 참여를 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방식으로 사람을 뽑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본 것과 많은 사람이 본 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면접에 동참하는 사람은 나보다 다 20살, 많게는 20살, 적게는 10몇 살까지 다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다는 말 있죠. 그거예요. 근데 어떤 거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느냐를 평가해 보면 가장 절실한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해요. 이 사람이 스펙도 화려하고 실력도 있는데 여기 떨어지면 나 다음에 가는 거지 괜찮아. 이런 식의 안일한 자세로 면접을 하는 사람과 나는 여기 떨어지면 나는 바로 자살할 거야 할 정도로 막 절실함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람을 뽑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 약간 부족해서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한 2명 갖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모든 직원들이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뽑으면 너무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간 단계에선 스펙은 거의 작용을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성과 절실함과 충성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은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아까 이제 지시사항이 나의 철학과 달랐을 때 이런 경우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예스 하세요. 여러분들 TV 광고나 많은 책들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라고 하는 사람은 짧게 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스라고 해서 영원한 예스는 아닌 거거든요. 일단 윗사람이 뭘 시키면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를 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발생된 문제를 얘기하면서 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라는 답밖에 못 찾은 이유를 충실하게 설명하면 노가 돼요. 근데 예스하고 이유를 찾아서 노로 된 사람은 예스맨이에요. 상사가 봤을 때. 충성도가 아주 높은 예스맨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그 접근을 안 한 상태에서 노부터 말한 사람은 그냥 노맨인 거예요. 광고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지만 현실은요. 성공한 상사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사가 원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저는 윗분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지시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예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스라고 해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정직하게 보고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주가, 만약에 내가 어느 회사를 도전한다면 그날도 한번 아침에 면접하러 가기 전에 기사 검색을 해서 주가라든가 최근 뉴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뭐 오늘 우리 회사 주식값이 얼마인지 아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 한다면 내가 뽑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되겠죠.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 공부 이외에 열정을 쏟은 일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평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느냐? 자소서에 쓴 장점 말고 다른 장점은 없느냐? 뭐 이거는 자소서에 쓴 장점이 흡족하지 않아서 더 큰 장점을 요구하는 거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 앞에 한두 개, 2페이지는 제가 많은 경우에서 찾은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회사들이 했던 사례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만약에 당했다 하면은 내가 자소서에 쓴 장점이 그렇게 멋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좀 감동 줄 장점 너 제시할 거 없어? 이런 질문으로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죠? 월급 많이 줘서요. 뭐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연예 토크에 나오면 출연료 많이 주잖아요. 뭐 얼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행위를 마치 쿨하다. 정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일부 중에서는 그런 걸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제일 큰 회사잖아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정직하고 쿨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 합격 못합니다. 무성의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게임같이 살고 유희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연예인이나 예능 계통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일반 기업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버스에 태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버스라는 얘기를 잠시 인용을 했는데요. 리더로서 리더십 또 어떤 기업 CEO로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닌 사람은 버스에 태우지 말아야 된다. 아닌 사람은 버스에 빨리 내리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온정주의가 바로 회사를 망하게 한다는 건 수 없는 사례에서 이미 입증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성의 없게 대충 사는 사람은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질문이든지 진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럴 때도 솔직히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도 되고 정직과 솔직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더형과 스태프형 중에서 어떤 쪽인가요? 이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리더십에 대한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만약에 부장 경력직으로 뽑는데 리더형입니까? 스태프형입니까? 그런데 저는 스태프형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신입사원을 뽑는데 리더형입니까? 이거 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스태프형입니다. 그럼 당연히 스태프형이죠. 저는 리더가 빛나게 하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서클 활동하면서도 그걸 제가 경험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 저는 리더형입니다. 항상 껍질거리고 앞장서고 잘난 척하는 놈입니다. 이 얘기는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를 잘 뒷받침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현재 위치한 거에 따라서 덕목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부장급이 됐는데 자기는 스태프형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답이 아닌 거고요. 신입사원인데 리더형이다.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 맞게 처신하고 그 위치에 맞는 성향으로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 회사를 이거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할 거라고 보는가? 그럼 일단은 부정을 해야겠죠. 저는 이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삼고 왔기 때문에 퇴사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답을 찾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날 밤에 부부가 결혼했는데 너 나 만나기 전에 사귄 남자가 누구야? 이랬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이혼하는 사람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생각과 약간 반하더라도 그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퇴사할 일은 절대로 없고 저는 이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안 돼요. 했지만 지금 질문을 하신 게 질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답변을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저의 성취감을 느끼는데 한계에 도달했을 때라든가 뭐 하여튼 거기에선 적합한 얘기를 상호간에 불쾌하지 않은 답변을 찾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가장 강하게 소속감을 느낀 조직은 어딘가요?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수험생이 얼마나 조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총무를 했거나 회장을 했거나 자기 전체를 던져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지적질이나 하고 훈수나 두고 잘 결근결석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자기 평생에 총무했던 시절, 반장했던 시절, 회장했던 시절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해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혼신을 바쳐서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자유롭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은 정도니까. 그 다음에 10년 후에 자신의 목표. 10년 후에 자신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하는 회사와 자신의 목표가 일치된다는 얘기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가장 원하는 이제는 개인의 비전과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이 일치된 사람. 그 사람은 곧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자기가 추구하는 비전이 같다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거에서 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그건 다 드러나요. 아까 제가 압박 면접 봤다고 그랬죠. 개인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이 일치된다라고 말했어. 그러면 너의 비전은 뭐냐? 그리고 회사의 비전은 이건데 그거의 갭은 어떻게 메울 거냐? 그게 메워지지 않는다면 너는 어떡할 거니?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 4단계 질문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직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얘기가 바로 2단계, 3단계 질문을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한 가운데 일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거짓말 가운데 합일점을 찾는 거는 결국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건 뭐냐? 이런 질문은 가정 환경을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또는 부모님이 실패했어요. 그런 거가 제가 많은 사람을 접해서 느낀 경험으로는 그거는 절대로 위크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을 주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인 거예요. 부모님이 굉장히 성공을 했고 내가 개별적으로 성취해야 될 영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 그 이상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쟁력이 약해요. 결핍감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는 이건 나의 약점이야. 숨기고 싶은 이야기야. 근데 성공한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리 생각해서 자기의 위크 포인트를 감추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큰 경쟁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지적사항. 이건 너의 단점 얘기하라는 건데 이런 것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걸 인정한 바탕 위에서 저는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화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훨씬 상대방에게 각인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탈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상대방을 더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회사라고 그러면 면접관이 하루 종일 한 몇백 명을 면접을 하면 오후 서너 시면 지쳐갖고 이게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다른 애들은 좋은 얘기만 잔뜩 하는데 아주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얘기를 했다. 불행과 탈선. 그러면은 그런데 결과는 승화해서 잘했다. 이런 결론이 나야겠죠. 그랬을 때 면접관은 그 스토리를 잊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돼요. 차별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라. 주력 상품은 뭐냐? 홈페이지에 개선할 점은 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직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건 아까 회사를 퇴사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이직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기업이 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근데 사람이 이직을 했을 때 발생되는 리스크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을 낮춰야 되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회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여기서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너의 경쟁력은 뭐야? 이거.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이랬을 때 컨셉 잡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기의 경쟁력. 널 뽑아야 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너 왜 뽑아야 돼? 뽑아야 되는 이유 좀 말해볼래? 그랬을 때
글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놔요. 그냥이요. 글쎄요. 처음 당하는 질문이라서 답변을 준비를 못했네요.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쟁력을 충분히 그거는 그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쓰면서도 자기의 경쟁력을 리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생 비전, 목표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또 질문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별되는 능력, 이거 경쟁력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많은 질문들이 그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거의 큰 틀에선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 성취한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 이건 성공 체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이 주는 의미, 밥벌이 하러 하느냐, 성취감이냐, 즐거움이냐, 이런 등등. 그러면 회사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돈 벌기 위한 사람 X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냥 성취감.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즐거움. 그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자기 경험, 옛날 경험을 소개하면 좋은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거 질문을 할 게있고요. 열정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사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문성이 있느냐. 근데 이제 아까 너를 뽑는다면 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러면 흔히들 하는 게 저는요 대인관 분위기 메이커예요. 저는 열정적이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전문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말하기에는 적합한 답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에선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했을 때는 그 회사의 업무를 안다면 또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될 업무를 안다면 바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중요한 거겠죠? 여기 전문적인 역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 그랬을 때 무슨 개콘에 나온 개그맨 같은 얘기를 해선 결코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SK에서 나왔던 질문이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 이 위기관리 능력. 다 비슷해요. 질문이.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그때 느꼈던 감정,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 이런 식으로 좋은 회사일수록 디테일로 들어가요. 굉장히 디테일로, 섬세한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주 미세한 자기 감정 표현과 그 상황에 대한 해석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이 정도를 원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적극적입니다. 충성심이 강합니다. 이 표현 쓰고 자기를 합격해달라고 말하면은 그 회사를 무시하는 거죠. 그 회사는 이런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그때 느꼈던 감정,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이런 정도의 디테일을 원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체의 현실인데 뭉뚱그린 단어를 쓰면서 자기를 뽑으라는 거는 영원히 2월 상품으로 머물겠다라는 자기소개서일 뿐인 거죠. 여기서 이제 SK, 이제까지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 그 조직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헌신을 원하는 거잖아요. 무슨 회장을 했든 총무를 했든. 그래서 사람들, 조직인을 위해서 한 알에 미랄이 된 걸 원하지 숟가락 들고 와서 밥만 퍼먹는 사람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일, 그때 했던 행동과 생각, 이 내면적 결과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의 흐름 이런 걸 중요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방식과 그러니까 창의력 현재 하던 일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했던 경험이 있느냐. 얘는 늘 하던 식으로 구태의원에 답습을 할 사람인지
그거 다 말은 쓰죠. 창의적이다, 도전적이다, 자기는 아이디어맨이다 이런 거 써서 내는데 그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걸 했던 실증적 사례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식을 시도했던 이유,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진행 과정에서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 이런 식의 거를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사 지원서의 오해와 진실,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 낼 때 이렇게 해요. 증명사진 뽀샵하고 조작해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한 애가 실물하고 너무 차이난 뽀샵 사진 이력서를 갖고 있어서 너 수정해라. 이건 너무 차이가 난다.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 같아. 사진을 보고 너무 괜찮은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면 뽑힐 수도 있는데 너무 뽀샵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도 정직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구직기간이 그래서 어디든지 취업을 해서 중소기업 구멍가게라도 취업을 해서 경력을 연속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연수를 갔다 휴직을 갔다 대학원을 갔다 다 알아요. 구직 안 돼서 다녔다는 거 지금 자기만 모르고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준비, 납득할 만한,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직 기간이 길고 실업 상태가 긴 사람이 나중에 뽑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5세에 취업한 사람이 28세에 대리가 되고 30세에 과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는데 30세 신입사원 이력서 내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럼 30세 과장이 30세 신입사원 부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한민국은 유서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살 먹은 신입사원이 밖에 가서 어떻게 뒷담화를 하냐면 젊은 것이 과장이면 과장이지 나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26, 7살이 신입사원 뽑으면 얼마든지 일 잘 부릴 수 있는데 늙은 사람 신입사원 뽑아서 그 생고생 할 일 있나요? 없죠. 그러기 때문에 2월 상품이 되면 안 되고 휴학하면 안 되고 연수도 길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 취직할 때 해야 돼요. 남도 나같이 휴직하고 유학 가고 연수 가고 대학원 가고 옛날에는 대학원 박사를 한다. 그럼 교수 되려고 했어요. 그 코스가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석사 박사해서 뭘 하냐? 다시 취직해요. 그러면 석사 박사해서 취직한 32살짜리 신입사원이 학사를 한 32살짜리 과장보다 실무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취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과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 나이에 적합한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것보다 더 우수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쁜 어학 실력도 쓰세요. 빈칸보다는 훨씬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토익, 토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다니면 영어 쓰는 사람, 회사 직원 200명 중에 1명, 2명 될까 말까예요. 나머지 영어 안 쓰고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그냥 적혀 있을 뿐이지 인사권자가 유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대외 업무나 해외 무역 업무를 맡은 사람에겐 필요하죠. 더 필요한 건 인성이에요. 인성과 업무 능력.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정직하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경력을 나열하지 말고 핵심 위주로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을 백화점같이 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어느 게 필요한지는 그 회사 사장만 알아요. 신입사원 이력서 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 귀퉁이에 쓴 내용이 오히려 그 회사를 합격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크게 쓰고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크게 쓰고 기타 이러한 업무 능력도 있다. 이러한 경력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하물며 아까
이수 과목도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한 거는 아무도 몰라요. 외부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걸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구구절절히 지루하게 쓰는, 스토리는 쓰되 액센트가 있어야 돼. 액센트.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열정과 의지, 포부. 더 중요한 거는 충성심, 신뢰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불행한 가정사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떤 그 면접을 하고 그럴 때는 수치를 인용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해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고,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자기는 팀 조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 필요하고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 뭐 어떻게 우리 회사 홈페이지 좀 봤나요? 그러면 홈페이지 뭐 대체적으로 잘 됐네요. 이거 무성의하죠? 근데 뭐 홈페이지를 봤더니 방문자가 적고요. 뭐가 문제고 막 이러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친구랑 우리 서로 내 친구가 그걸 제안을 했어요. 결점 얘기하자고. 그래서 결국 끝은 싸우고 헤어졌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결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가 기회를 줘. 우리 회사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우리 홈페이지를 봤더니 개선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는데 막 잘났다고 막 자유롭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합격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글쎄 뭐 대체적으로 좋은 건데 아이디어를 제가 좀 더 보태자면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제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압박 면접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찬반 토론이에요. 찬반 토론을 하는데 제가 학교 수업에서 찬반 토론을 해보면 가장 뜨겁게 주어지는 주제가 통일에 대한 찬반 토론과 사형제도, 선택적 복지, 뭐 이런 거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찬반 토론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면접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하는 이유는 자기와 다른 의견을 어떻게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의견을 극복하고 자기의 의견을 적절한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친한 친구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신문을 받고 이런 찬반 토론 연습 이거는 누군가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서 연습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찬반 토론은 거의 1차 면접보다 2차 면접 정도 심도 있게 갔을 때예요. 그러면 나는 뭐 서류 전형도 안 됐는데 뭐 찬반 토론을 해서 뭐해? 그때 가서 하지.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동아리로 활동을 해서 찬반 성범죄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찬반 토론 뭐 기부금 입학제,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식으로 혼전 동거 이런 주제를 정해서 찬반 토론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합격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는 걸 소개하고요. 이거 다시 이제 제가 빅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회사명으로 검색하세요. 그 다음에 회사명과 그 산업, 의료, 뭐, 제약, 산업이면 제약,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검색하고, 그 다음에 제약과 전망, 이런 식으로도 검색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사들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 회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추가 검색하고, 그 다음에 회사 대표 이름으로도 검색하고, 그 다음에 회사 대표 인터뷰 내용을 검색할 수만 있다면 검색해서 좋은 기사가 난다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산업 분야 플러스 사설 이걸로 검색해서 그 분야의 어떤 현재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정확한 정보를 취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맞춤형 자기소개서, 맞춤형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면접에 있어서 예상 면접을
준비해 갖고 한 사례를 한 2가지 또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 질문을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면서 너가 도전하고자 하는 회사의 예상 질문하고 너 예상 답변을 한번 준비해서 내라. 그러면은 뭐 대충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벽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이 여행사를 도전하는 케이스였는데 여행사에서 지원 동기를 질문한다.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답변을 할 것이다 이거죠. 제가 여행사에 지원한 동기는 여행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저의 천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 중 교내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한 경험이 많고 그 친구들과 자유여행을 통해 여행 기획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싶어 노력하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여행을 통해 행복하다, 고맙다 말하는 친구를 보면서 여행사에 입사하여 여행의 행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월급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경쟁력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런 표현이 담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제 생각도 전달을 해주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본인들 생각을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는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나 하는 거니까 중화권 여행 상품 기획을 위해 훈련된 누구입니다.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하여 여행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또 중국 4개의 지역 어학연수를 통해 중국어 실력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었으며 1년 2개월의 홈플러스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통해 폭넓은 고객층 응대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역량을 노란풍선 여행사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과 한 식구가 되어 배우고 익히고 저의 개인적 능력을 가미하여 저 개인과 노란풍선 여행사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이 꼭 정답이라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먼저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러고 일반 여행업에 대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일반 여행업이란 국내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노란풍선 여행사도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직판 여행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을 해서 답변을 준비해 놓으면 훨씬 완성도가 높은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그 학생은 여행사에 대한 거고 이 학생은 전자부품회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취미와 특기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할 거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점과 극복한 사례. 아까 예상 질문들을 다 예상 질문으로 하고 답변을 준비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인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 경쟁력을 어필하라는 얘기죠.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예상 질문을 쓰고 예상 답변을 준비하면서 완성도 높은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면접을 할 때 합격할 수 있는 팁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면접 스킬 쪽집게 답안 이렇게 제가 명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러한 답안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인재는 충성심이 높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 또 열정적인 사람,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새로운 업무 능력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도전하는 사람, 말보다 실천력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자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조직원들 간의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강조하냐? 여러 가지 면접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럼 면접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열정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열정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마무리를 또
그래서 전 누구에게나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또 그래서 전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 주인의식을 갖고 해서 성취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뱅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의식이 강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회사의 기업 정신과 미래 비전이 제가 꿈꾸는 미래 비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저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회사에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은 취업 성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랫동안 취업을 도전하는 경험, 또 많은 사람을 채용하면서 겪은 경험,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교 초빙 교수로서 취업 교육을 시키면서 수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꼭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성공 화이팅!